부분은 일단 개념부터 잡고 가야 돼요.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 독립운동사를 얘기할 텐데,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일제시대 때 1910년대 뭐 무단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 1930년대 뭐 민족말살통치, 이런 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진짜 어려운 파트가 뭐냐면 우리 이제 단원이 바뀌게 되면 이제 독립운동,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배우게 될 텐데, 독립운동사가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독립운동사. 그러니까 독립운동사를 이해할 때 이 개념을 모르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진짜로. 되게 간단한 개념인데. 너네 수학 공부할 때도 공식 하나 정도는, 하나는 아니죠. 많죠. 공식 알고 있어야 문제가 좀 풀리잖아. 마찬가지로 개념을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뭐냐면, 일제가 사실상 19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10년에 우리를 갖다가 식민지로 만들어 가잖아. 이게 러일 전쟁이죠.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국권을 상실하는 과정을 갖다가 같이 배웠어요. 1910년에 식민지가 됐으니까. 기억나나?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일사늑약이었지. 그 다음에 정비 7조야. 그 다음에 한일병합조야. 뭐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할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국권을 이렇게 일본에게 상실하는 가운데서 가만히 있었냐는 거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한별씨.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한별씨? 한별아? 우리가 어떤 민족? 나와야지 딱. 배달의 민족 이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저항해야지. 맞아요. 국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저항했다고. 알겠습니까? 이 국권 상실에 대한 저항 운동을 갖다가 뭐라 보자면, 구국운동이라 부릅니다. 구국운동.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운동이지. 얘들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건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이 개념 모르고 공부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뭐 이렇게 막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자고. 개념부터. 수학하고 똑같아요, 역사가. 제가 이게 뭐 어떻게 같아요? 쌤, 그거는 문과 과목이고, 역사는 문과 과목이고, 역사는 이과 과목인데 어떻게 같아요? 아니야. 난 이제 역사하고 수학이 비슷해요. 진짜로. 개념 모르고 하면 하나도 모릅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고요. 수학도 거꾸로 하면 하나도 모르죠. 순서대로 해야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구국운동이라고 한 게 뭐냐면, 이런 국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저항을 하는 과정, 그걸 구국운동이라 부릅니다. 당연히 식민지가 됐을 때는 독립운동이죠, 이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구국운동의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한 활동이, 얘들아,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걸 기억하라고, 이걸. 알겠습니까? 좀 화면 좀 켜봐라. 좀 다 끄지 말고. 현서 씨, 한번 물어볼게요. 현서 씨에게. 현서 씨가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했던 친구한테 갑자기 성적을 역전당했어요. 그보다 더 리얼하게. 현서야, 니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애가 있었어. 김병찬이라고. 얘는 정말 그냥 허약한 애였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싸웠는데, 현서 너가 얻어 터진 거야. 나한테. 김병찬이라는 아이한테. 연락 터졌어요. 오케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떤 생각이 들까? 너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착하네요. 얻어 터지고도 가만히 있고. 아니, 드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예를 들어, 저 새끼, 녹화가 안 되고. 유튜브에도 나가는 건데. 자, 없애버리겠어 하면서 복수해야 되잖아. 맞지?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즉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왜 맞았지? 이런 아이가 아닌데, 김병찬 없애버리겠어. 바로 반격 들어가야 되잖아. 맞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힘이 약하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 이해됩니까? 됐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무력으로 투쟁하는 거죠. 싸우자는 거지. 이해됩니까? 현서야, 또 다른 생각이 뭐냐면, 물론 현서 생각이지. 안 물어봤지만, 내가 왜 맞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을까? 다시 운동해가지고 힘을 길러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지금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하나가 뭐냐면 무장투쟁 노선입니다. 무장 뭐라고? 투쟁.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즉각적으로 내가 왜 맞았지? 싸우자. 다시 반격하는 게 무장투쟁 노선이고,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내가 힘이 약한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약해졌지? 다시 힘을 길러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생각나. 실력 양성 운동이라 불러요.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부른다고. 얘들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1900년대잖아. 맞지? 1900년대. 이거 분명히 또 나옵니다. 1920년대를 이해할 때 이 개념을 모르고 이해하면 너네 일제시대 때 친일파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 당시는 친일파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구구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라고. 잘 기억합시다. 알겠어요? 자, 무장투쟁 노선, 싸우자. 실력 양성 운동, 먼저 힘을 길러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 구구운동을 벌이는 사람.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무장투쟁 노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의병운동입니다. 의병운동. 오케이? 의병운동이고, 또는 의열운동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의병운동 또는 의열운동. 요게 너네 나중에 24일날 쌤하고 수업할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장투쟁 노선, 일본을 몰아내자고 하는 거지. 싸워서. 이해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 말고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이제 우리 실력을 다시 키워야 돼. 우리가 지금 너무 낙후돼 있어. 실력이 형편없어. 말 그대로 이해됩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언론사, 언론운동,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나라의 힘을 길러가자라고 했던 사람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애국 계몽운동이라 불러요. 애국 계몽운동이라 불러요. 계몽운동이 더 좀 계몽운동이라 부른다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거야. 애국 계몽운동. 알겠습니까? 이거 하고 와야 되지만 먼저 이걸 하는 거라고. 상관없어요. 자, 다시 말하면 얘들아, 애국 계몽운동은 우리의 실력을 쌓아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고 후에 이제 독립을 도모하자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애국 계몽운동이야. 주로 이거 누가 이제 주도했겠니? 이 애국 계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교육활동, 언론활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 이거 전부 다 개화지식인이에요. 개화지식인. 얘들아! 쉽게 얘기해서 독립협회야. 독립협회가 바로 애국 계몽운동 단체인 거야. 맞잖아요. 그 사람들 신문 만들어가지고 세계 정세 알리려고 그랬고, 백성들에게 개화의 필요성을 알리려고 그랬었고, 그거야, 그거. 그게 애국 계몽운동인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얘들아, 우리 배웠다시피, 독립협회는 1898년에 해산당했는데요. 끝났잖아요. 허다현 씨, 맞죠? 1898년에 해산당했잖아. 맞지? 중요한 건, 독립협회는 그렇게 해산됐지만, 그 말고도 또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그런 애국 계몽운동을 벌여나갔던 단체들이 있었다고. 이해됩니까? 그거를 오늘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배울 테지만 이 의병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누가 주도했냐면, 이거는 개화지식인 중심이었다면 이거는 주로 이제 유생들이 중심이었어요. 유생이 뭘까? 유생은 말 그대로 성리학자들. 알겠습니까? 보수 성리학자들을 말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유생 플러스 나중에 참여하는 계층이 유생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 알파. 되게 있어 보인다. 수학 같죠, 되게? 알겠습니까? 이 알파를 갖다가 이해하는 게 나중에 이 의병운동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의병운동이 1895년에 처음 을미의병으로 처음 등장했었죠. 물론 그 임진왜란 때도 있었지만, 그 말고, 오케이? 그때 의병운동이 처음 일어난 건 1895년에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을사의병, 정리의병이 점차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요 참여 계층을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참여 계층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아껴둘 거예요. 우리 장학사님 모시면 같이 보는 걸로.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요 의병 운동은,
실력 양성 운동이 끝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들아 중요한 개념 잡았다. 얘들 뭐라고? 싸우자. 얘들 뭐라고? 힘을 키우자. 근데 목표는 같아. 뭐 하자는 거? 나라를 구하자.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무장투쟁 노선하고 실력 양성 운동하고 얘들 친했겠니? 안 친했겠니? 한별 씨 친했을까? 안 친했을까? 친친, 안 친? 친친, 안 친? 아, 유튜브 보고 있구나. 유튜브 보고 있으면 다들 대답 못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질문하기 애매합니다. 유튜브는 한 30초 늦어가지고. 친친, 안 친? 얘들 둘이가 친했을까, 안 친했을까? 문제가. 그래요. 안 친해요. 서로를 갖다가 비난합니다. 알겠어요? 무장투쟁 노선을 주장했던 의병운동 했던 사람들은 얘네들 갖다가 뭐 하냐면,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독립되겠냐고. 라고 비판하는 거고.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너네는 무슨 이렇게 무식하게 투쟁하냐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길 수 있겠냐고. 라고 얘기합니다. 둘이가 힘을 못 합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야, 이게.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실력 양성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애국 계몽 운동 계열, 그 다음에 무장투쟁 노선 계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일제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아직 일제시대가 아닙니다. 아니긴 해도 일제시대 내내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애국 계몽 운동 본격적으로 볼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단은 이 애국 계몽 운동의 성격, 애들의 성격, 그리고 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계. 성격은 방금 다 얘기했어요.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개 과정, 그 다음에 전개 과정 한번 살펴보고요. 단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다 많이 나오는데, 이 애국 계몽 운동 단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사실 이걸 공부하려고 이 애국 계몽 운동을 공부하는 거야. 애국 계몽 운동의 가장 핵심은 바로 까지 하면 딱 맞을 거예요. 맞죠? 와, 정확하다. 1907년에 만들어졌던 이 단체예요. 이 단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단체 도대체 뭘까? 알겠어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신민회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신민회야. 지금 애국 계몽 운동 운동의 가장 핵심을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신민회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집니다. 1907년에 보안법이 실시되면서 얘네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해 나가요. 알겠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게 말고도 그 전에 등장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뭐가 있냐면 일단은 보안회. 이거 어떻게 다 외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책에 다 나오는 거라서. 보안회,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대한협회도 할까? 대한협회를 안 해도 되겠다. 뭐 대한협회도 있는데 그건 안 할게요. 그냥. 알겠습니까? 대한협회도 있는데 어쨌든 이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전부 다 뭐 하는 단체였다고요? 바로 애국 계몽운동 단체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아까 다시 성격은 다 방금 얘기했었어요. 이런 단체들의 특징과 성격은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냐면, 먼저 실력 양성, 후 독립. 이게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본에게 뭔가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먼저 힘이 약하니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실력을 먼저 키우자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구해야 된다.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노선입니다. 알겠어요? 그 노선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당연히 뭐를 강조하겠니?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이라든가 백성들에게 계몽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 언론이죠. 이런 데 많이 집중해요. 언론 활동.
이해됩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학교도 많이 세우고 교육 활동하려면 학교가 필요하잖아요. 학교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신문도 발간하시고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이 애국 개몽 운동의 중요한 어떤 활동 방향이었습니다. 활동 방향이었다고. 그런데 얘들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실력 양성이라고 하는 이 목표 자체가 사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한계점 대기할게요. 이거 있잖아.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은 한계는 이 사회진화론에서 나온 거야. 사회진화론. 이거 이제 제대로 얘기해 줄게요. 이거 언제 한번 등장한 적 있었을 거야. 사회진화론 얘기를 한번. 한별씨, 쌤이 사회진화론을 갖다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을까요? 있었지 않나? 몇 분 남았지? 사회진화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회진화론. 아, 딴 데 보고 있다. 야, 지금 세환이 나 보고 있니? 멈춘 것 같은데 쟤도. 허다연 왜 이론에 있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허다연 지금 왜 이론에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허다연 너 혹시 사회진화를 처음 나왔던 데가 언제인지 기억나나? 네, 그때 설명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지 싶어요. 시험, 그래, 너네 잘 기억 안 날 거야. 나 그때 제대로 설명 안 했거든요. 그때는 이게 아직까지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좀 중요합니다. 이거 내 독립협회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독립협회. 그 사람들이 계몽이라고 하는 그 목표 자체가 백성들을 갖다가 가르친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됩니까? 적어들은 지식인이고, 백성들은 뭘 몰라. 개혁의 필요성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너네 좀 알려줄게. 이게 계몽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애국 계몽운동, 이 계몽운동의 가장 그 한계점은 사회진화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건데, 사회진화론은 얘들아, 너네 저기 과학 시간에 진화론은 배웠을 거예요. 맞죠? 진화론이 뭔지 기억나니? 진화론.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 그거 있잖아. 양육강식의 자연세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이었잖아요. 적자생존. 그런 거. 기철아, 기억나니? 적자생존, 뭐 이런 거. 그래. 적자생존 보면 뭐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는 뜯어먹히고, 도태되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근데 앞에 사회를 붙여놔서 사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회진화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진화론은. 똑같은 거야. 강자인 사회가 약자인 사회를 갖다가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우월한 사회가 있고 열등한 사회가 있어. 그 열등한 사회는 강한 사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서구 문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그런 어떤 우월한 사회에 의해서 지배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지. 그 자연의 논리 섭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진화론을 갖다가 이 사회학하고 이게 붙여놓은 겁니다. 알겠나요? 너네 이거 맞다고 생각해? 틀렸다 생각해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 틀렸다 생각해? 맞다고 생각해요? 틀렸다 생각해요? 에이, 일단 그런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말을 해볼게. 이거는 누구의 논리인 것 같아? 일단은 누구의 논리? 이거 약자의 논리일까? 강자의 논리일까? 성준아, 이거 강자의 논리지. 지가 강하니까 이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지배하는 거라고. 이거 제국주의 논리입니다. 알겠어요? 이 당시 세계를 지배했었던 서구 열강들이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지배하고 있었다니까. 식민지 지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식민지가 되고 있는 이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걸 갖다가 수용했다는 말은 자기들이 강자도 아니면서 우리가 강자가 아니면서 이걸 수용했다는 말은 되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 모순에 빠지게 되죠. 무슨 빠지게 되냐면 이 운동 자체가 우리가 강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되게 설명이 길어지는데 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친일로 빠지게 되는가도 이것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스스로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을 벌인 거라고. 이것까지 나쁘지 않아요. 맞죠? 교육 운동 벌이고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언론 활동 통해 가지고 백성들 계몽시키고 우리가 강한 사회가 되어야 돼. 강자가 되어야 돼. 막 외치고 교육하고
노력했었다고. 근데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우리 약한 허약한 조선 안에서는 불가능했죠. 당연히 일본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니? 이거를 갖다가 조선이 막 이게 성장하는 거, 너네 강자가 되고 싶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일본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강자의 논리라고. 아직 식민지는 아니지만 이 약소국이 강해지는 걸 강대국이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말이 꼬입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 진화론을 수용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벌인 건 좋으나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이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허다현 씨, 생각해봐. 너네가 만약에 막 강자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했는데,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막 노력했는데, 결국 실패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수용하죠. 강자의 지배를 수용해버리죠.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난 약장고야. 그렇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저항하면 안 되겠네. 강자에게 잡혀 사는 게 맞는군. 이래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친일이야. 알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년대 등장하는 친일파들은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구국운동, 애국개몽운동 했던 사람들은 다 나라 구하려고 했던 운동이었고, 나중에는 다 친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왜 그랬는지 이해되지? 사회진화론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진화론. 알겠어요? 너무 훅 들어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거 가자고.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여기 지금 막 얘기하잖아. 맞죠? 이거 진도 나가면 되는데, 막 보안회가 뭐 헌정정부회가 막 외우면 되는데, 이거보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해야 될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운동이었지만 결국에는 일제시대가 돼가지고 친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알겠죠? 오케이? 사회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알겠습니까? 알았나?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이거는 강자의 논리라고 하는 거. 자, 그렇지만 이런 단체들은 나라 구해보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너네 보안회가 했던 대표적인 활동이 뭐냐면, 일제 침략에 그러니까 막 그때가 이제 막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 승리하고 막 우리나라 이제 국권을 침략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한제국을 갖다가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뭐 당장 뭐 식민지로 만들 수 없었으니까 그 당시 했던 게 뭐냐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었거든요. 뭐 그냥 황무지 개간하면 그거 조선 대한제국 쓰라고 하지는 않았겠지, 당연히. 일본이 이제 사용하겠죠. 이걸 갖다가 개간권 요구를 갖다가 반대했던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활동했던 보안회가 있었고,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헌정연구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개혁을 얘기하는 거라고. 너네 독립협회도 약간 그런 거였잖아. 독립협회도 의회 개설해가지고 민권운동 신장시키고 그런 거였잖아요. 맞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독립협회의 어떤 정신을 계승한 겁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나라 정치체제 바꿔야 돼, 제발.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했던 거는 입헌군주제를 갖다가 요구했었고, 그 다음에 뭐 정치개혁을 얘기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기억나죠? 1905년에 을사늑약 맺고 났는데 우리나라 통감부 설치되는 거, 외교권 사실되면서, 이해됩니까?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해산됩니다. 뭐 그런 거 하고 이래 해산시켜버려요. 알겠습니까? 이걸 헌정연구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뭐 만들면 대한자강회를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뭐 윤효정 이런 분들이 이끌었던 이 단체인데, 알겠습니까? 윤효정 이런 분들이 이끌었던 단체였는데, 뭐 장지연 요즘 친일파라가지고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자강회는 그 당시 좀 규모가 컸습니다. 전국에 25개의 지회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뭔가 계몽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좀 전국에도 막 좀 전국적인 어떤 그 단체로 활동했던 게 대한자강회였었어요. 지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이 고종이 그때 강제 퇴위당하거든요. 1907년에 맞죠? 헤이그 특사 사건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다가 해산당합니다. 자, 어쨌든 얘들아, 이런 보한회, 헌정정부회, 대한장항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했었던 애국 계몽운동 단체였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해됩니까? 이해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들아, 이 사람들이 이 활동 자체가 한계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시대가 사실상 이제는 일본의 국권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일본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해가지고 막 실력 양성하자고 조선이 강해지는 것 같다가 내버려둘 수가 없었잖아요. 일본이 계속 방해하잖아. 헌정정부에 해산시켜버리고 대한자강회 그냥 고종 이거 해산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하잖아요. 일본이 옆에서 맞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들은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합법단체였어요. 합법단체. 오케이? 그 일본이 대놓고 그냥 일본을 반대하는 세력을 갖다가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었잖아. 일본이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나 있고 일본은 쟤네들 막 아직 시민지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 막 되게 활동을 갖다가 막 방해하고 이해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게. 알겠나요? 그 일본은 사실상 중요한 일 있는데 1907년에 얘들아 1907년에는 이 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보안법이라는 걸 제정해가지고 이게 대한제국을 갖다가 사실상 이제 뭐 거의 식민지와 다름없이 이제 보호국이잖아, 맞죠?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보호국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반대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갖다가 가만 안 내버려둡니다. 보안법을 제정해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일본에 저항하기 힘들구나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신민회예요. 신민회. 알겠습니까? 신민회는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신민회 이거 한 방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할 게 많아요. 이거 신민회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해야지 너네 그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사의 어떤 이것도 한 줄기거든요. 중요한 줄기라서 이걸로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를 갖다가 좀 많이 연결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애국개몽운동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신민회를 갖다가 좀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였네 무장투쟁노상 의병운동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알겠습니까? 녹화가 다 됐나 모르겠다. 녹화는 다 됐네요. 거의 28분 찍혔어요. 요거 하나 올릴게요. 유튜브에는. 알겠습니까? 다음에 신민회 계속 나가는 걸로. 자,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어요? 다음에 너네 이거 할 때는 저거 멘트 저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제가 계속 잘 보내줘야 돼요. 앞으로 계속 쓰겠지만 오늘도 진도 나간다고 좀 안 했는데. 자, 나가도 돼. 고생했습니다.